어젯밤 9시쯤인가요?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앞으로 더 많은 탈과 말을 이어갈 수 있는 전 경기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하고 그 뒤에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까지 한 유동규라는 사람, 뭐 이재명 경기지사의 오른팔이어서 유동규가 아니라 우동규다. 뭐 이런 말도 들었던 사람이 전격적으로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그 구속 수감의 이유를 보니까 이건 이제 판사가 한 말인데 영장 판사가 도망갈 우려가 있다 이런 말을 썼어요. 화끈한 말을 썼어요. 대개는 도주 우려 이르는데 도망 그다음에 이제 증거인멸 했는데 이제 이 얘기를 지금부터 원희룡 후보님하고 좀 본격적으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 제가 전부 다 봤는데 그중에 절반쯤의 신문이 일면 톱으로 유동규 구속 수감해라는 말을 박으면서 키맨이라고 썼습니다. 키맨, 열쇠 남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유동규가 키맨이죠? 지금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야 이게 뭔가 큰 게 있다라고 하면서도 네. 이게 조각조각 나오다 보니까 네. 이걸 한마디로 설명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예. 거기에다가 이 이재명 지사를 무조건 지지하는 층 같은 경우는 네. 아예 이것을 들으려고 안 할 뿐만 아니라 거꾸로 이거를 예를 들어서 곽상도 의원 아들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국민의힘의 비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덮어 씌우고 있고요. 네. 중간에 계신 분들은 아 뭔가 수상하긴 한데 그래도 뭐 딱히 확신이 안 드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네. 큰 그림을 이런 그림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오늘 그림 그려 예, 주시겠습니까? 그림도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 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원희룡 후보님이 이번 사건 대장동 게이트 그 몸통과 키맨과 행동대장 깃털 꼬리 이런 것에 대한 그림 그리고 삼각구도 이런 얘기를 아마 하실 예정으로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 네.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종이나 칠판 돼 있나요? 네. 잘 됐습니다. 칠판 주십시오.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네. 앞으로 네. 점을 5개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점. 네. 점은 빨간 점을 그릴 텐데 네. 네. 이게 네. 이재명의 의혹의 점입니다. 네, 점. 자, 점. 유동규가 네. 아까 그래서 왜 키맨이냐? 예. 유동규의 우선 첫 번째 점. 네. 유동규가 성남 도시개발공사 예, 도개공 줄여서 그렇게 말하죠. 도시개발공사. 예, 본부장입니다. 네. 여기가 화천대유라는 예. 예. 지금 4천억 예. 플러스 4천억 위에는 배당금, 아래는 분양. 분양 수익. 그것도 수익 계약으로 분양받아 가지고요. 네. 한데 여기에 수익 몰아주기. 수익 몰아주기. 네, 수익 몰아주기. 이게 첫 번째 의혹의 점입니다. 4천억 합하면 8천억이네요. 예, 예. 어떤 영화에 나오는 금액하고 똑같군요. 예. 왜 그 이재명 지사는 거꾸로 얘기를 하죠. 네. 민간에게 다 갈 걸 네.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가져온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꾸로입니다. 아. 만약에 원래 민간에게 다 맡겼으면 예. 기부 체납으로 역시 예. 마찬가지의 부담을 성남의 도시 도로 비용이라든지 네. 공원 비용이라든지 네. 어린이 놀이터 만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안 들어가고 수익을 몰아줬는데요. 네. 이 몰아주는 과정이 유동규 본부장이 네. 그 직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익을 몰아주기로 그 50대 50 분배 약정까지 다 지우고 네. 화천대유로 다 몰아준 그 증거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하겠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 첫 번째 점 수익 몰아주기. 네. 수익 몰아주기를 첫 했고요. 번째 점입니다. 두 번째 점은 네. 유동규가 과연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냐 아니냐. 예. 근데 사실 유동규는 네. 브레인은 아닙니다. 이 브레인에는 네. 누가 있냐면요. 브레인점. 네. 정진상이라는 아, 우동규 좌진상 할 때 정진상. 예. 아.
여기는 예.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장 출신입니다. 변호사 시절에 사무장을 했던 사람이군요. 예. 그다음 시장 들어가면서는 시장의 정책관. 정책보좌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비서실장, 정책, 그다음 개인 일 처리하는 집사, 법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뒤처리까지 다 하는 지금 대선 캠프에 가 있지 않습니까? 대선 캠프 부실장입니다. 부실장. 예. 그리고 이게 화천대유의 아파트도 지금 하나 분양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등장했고요. 저기 대선 캠프의 부실장이면 하는 일이 뭐예요? 항상 옆에 따라다니는 집사. 집사. 실장이라고. 실장은 차라리 대외 관계 때문에 밖을 돌아다닐 수 있지만 예. 부실장은 항상 예. 후보 옆에 딱 붙어 있는 사람. 예. 얼굴 없는 뒤처리 해결사. 뒤처리 해결사. 그리고 우리 조직들을 다 관리하는 실세. 더티잡 하는 사람. 예. 집사, 집사. 해결사, 해결사. 해결사 하니까 좀 무서워요. 조직 관리. 조직 관리. 예.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 여기에 또 연결되어 있는 게 고재환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네. 여기 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를 합친 성남의 뜰이라는 네. 페이퍼 컴퍼니가 있어요. 예. 성남의 뜰 대표. 현재 대표. 중간에 대표였고 지금은 대표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성문이 대표였다가 이성문 전의 대표입니다. 이성문 전에 근데 대표. 이재명과 고재환 변호사는 예. 소울메이트, 영혼의 동반자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요? 여기는 성남의 금속노련, 민노총 여기에 변호 담당이고 이재명과 함께 성남시장 전부터 이 성남시에 자 여기와 연결된 민노총, 남총련, 동부연합 이야. 여기에 대한 연결고리가 되고요. 예. 여기가 여기 화천대유의 남욱 변호사, 예. 정영학 회계사 예. 이런 부동산 개발의 선수들. 음. 여기는 부동산 개발 선수입니다. 네. 선수. 여기를 연결시켜준 역할을 하고 남욱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 연결하고요. 네. 고지한 여기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따가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김만배라는 네.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게 권순일 이재명 무죄 판결 네. 자 이렇게 되죠. 자 큰 그림이 벌써 나와버렸는데요. 네. 그래서 자 첫 번째 점은 수익을 왜 몰아줬냐 이게 지금 네.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을 가지고 검찰에다가 제보를 하니까 검찰에서 할 수 없이 유동규를 지금 체포해서 네. 휴대폰을 던전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근데 측근이냐 아니냐 요게 예. 두 번째 의혹의 점인데요. 예. 여기서는 근데 이재명 지사는 측근 아니다. 측근 아니다라고 하고 있죠. 그냥 산하 기관의 중간 간부였을 뿐이다. 네, 그렇게 하고 말하고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2010년 네. 당시에 예. 유동규는 뭐였냐면 여기는 한양대 성악과를 나와가지고 네. 음악 학원을 하고 있었고 예. 오늘 보니까 그 건축 설계 사무소에 운전 기사를 했대요. 거기다 분당의 정자동에 예. 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 비슷한 걸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정자동의 한솔 4단지 한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재명이 2010년에 성남시장 출마하니까 거기에 캠프에 들어가서 예. 선거운동을 하고 인수위의 도시건축분과 간사를 맡습니다. 그리고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걸 시장이 됐으니까 접수를 했잖아요. 예. 거기에 관리본부장. 근데 본부장을 하면서 동시에 사장 직무대행을 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하는 거고요. 좀 있다가. 예. 그 시설관리본부의 본부장으로 임명하려고 그러니까 네.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 자격 요건에 한 어떻게 대여섯 가지.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남시 의회에서 반대했는데 네. 그대로 임명했습니다. 측근 아닌데 임명할까요? 그게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 2013년에 네. 도시개발공사라는 게 2013년에 만들어집니다. 네. 이게 원래 네. 있었던 조직이 아니에요. 예. 이재명 시장이 만든 조직입니다. 네. 왜냐? 그 전에는 땅을 수용해서 아파트를 개발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네. 광역자치단체까지만 있었어요. 경기도, 네. 제주도 네. 이런 도지사만 할 수 있었지, 아니면 서울특별시장만 할 수 있었지. 네. 성남시장은 네. 경기도 밑에 기초단체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2010년 무렵에 2010년 12년 요 무렵에 도시 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성남시에도 주어졌어요. 하하. 그러니까 예.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네. 기존의 LH랑
민간 업자들이랑 붙어있던 것을 취소시켜버리고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제는 야 그러면 공공개발하겠다 뭐 이렇게 처음에 몇 가지 쇼를 하다가 네. 나중에 이 꾼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화천대유를 만든 건데요. 예. 이 꾼들은 예. 이재명 전에는 LH랑 같이 이걸 하려고 개발하려고 했었다. 했다. 그래서 네. 꾼들을 몰아내겠다라고 핑계를 대고 도시개발공사 만들어서 대장동 개발 계획을 세웠는데 네. 거기에 그 꾼들을 그대로 끌어다니고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 조건이라든지 채점표라든지 수익 네. 배분 네. 이걸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그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직원들이 민간 기업한테 이 과도한 수익을 몰아주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담 부서를 바꾸기까지 하면서 네. 아무런 건설의 전문성도 없는 사람인데 네. 이걸 집어넣어 가지고 예. 대신 LH 대신에 도시개발공사 그리고 네. 옛날에 LH랑 하려고 거기에 온갖 그 작업을 하던 선수들을 그대로 끌어들여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돈만 4천억 이걸 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 이 사람은 지금 미국 가 있고 네. 정영학 회계사 이 사람은 지금 이제 검찰에서 녹취록 갖고 자수를 녹취록, 했고요. 예, 19건 예. 제출한 사람.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 유동규로 갔는데 네. 그 다음 가야 되는 게 이제 측근 여부거든요. 지금 제일 중요한 점이 바로 이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유동규가 예. 2010년에 도시 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가는 거. 네. 그다음 모든 약정과 기획과 집행을 유동규가 다 진행하는 것. 네. 이게 문제고요. 예. 그다음 2013년에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는데 바로 본부장으로 설립 당시에 바로 본부장으로 가고 네. 2014년 이제 재선 선거를 하게 됐잖아요. 네. 유동규가 직원들을 일단 사표를 냅니다. 네. 석 달 동안 예. 선거운동에 전념하고 그다음 재선되니까 다시 본부장으로 들어오면서 사장 대행을 그때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걸 다 밀어붙인 겁니다. 예. 그러면 자 보십시오. 그냥 건축회계사 저 운전기사 정도 하고 성악 음악학원 하던 사람을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김혜경 씨랑 부인이 같은 교회 집사래요. 아, 그래요. 예. 와. 그래서 어떻게 소개된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끈끈한 게 되고 유동규는 이재명과 개인적으로 나눈 그 대화를 네. 주변에 자랑하고 다녔고 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네. 자기는 국정원 들어가겠다. 네. 그다음 오늘 보니까 국방장관은 누가 하는 게 좋겠다. 네. 하기도 주변에 했던 것들이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섀도우 캐비넷을 만들었군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대신 유동규는 약간 장비 스타일, 행동대장, 그리고 떡대도 간장하고 네. 그다음 여기에 머리는 자 정진상이라든지 고지한 변호사라든지 여기 붙은 사후에 붙은 남욱이라든지 정영하라든지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쓰고 고재환 변호사는 지금 이제 화천대유가 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성남의 뜰 대표 성남의 뜰 대표 그리고 모든 법조를 연결시킨 시발점이 된 네, 사람이었죠. 이재명 지사하고는 소울메이트.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측근 여부가 두 번째 점이고요. 네. 여기에 또 등장해야 되는 게 2012년 네. 혜경 씨와 네. 이재선 회계사 사이에 예. 녹취 파일이 지금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음. 김혜경 씨는 누군지 아시죠? 네. 부인. 네. 네. 이재선 회계사는 누군지 아시죠? 해경궁 김씨 바로 이제 그분이죠. 예, 예. 이재선 이재선. 네. 이재명 지사의 형입니다. 네. 정신병원에 감금돼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아닙니까? 분. 네. 그분이 2012년 녹취가 지금 유튜브에 떠 있는데요. 네. 그 나중에 자료 파일 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김혜경 씨가 이재선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막 만나자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네, 예. 8분 몇 초 지난 그 시점에 예. 이재명 지금 성남시장 되더니 온갖 그 날파리 이상한 그 양아치 같은 애들 주변에 들끓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서 대장동 개발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네. 유동규라는 이름은 안 나오는데 한양대 음대 나와가지고 뭐 리모델링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놈들만 이재명 옆에 있는데 그거 다 차단시켜야 된다고 이재선 씨가 얘기하는 게 나와요. 어떤 시청자는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군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정신 가졌던 분은 이재선 씨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재선 씨는 회계사예요. 네. 당시에 대장동 개발 비리라든지 네. 이걸 가지고 유동규, 정진상 이런 사람들이 그 시장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권에 어떻게 이게 개입이 되고 뒤에 민노총, 남청년, 동부연합
국제 마피아 파라는 성남의 조폭 조직 나중에 은수미한테 차량을 네. 빌려줬다. 이런 부분하고 한 통속이 돌아가면서 이게 밤의 성남의 실제적인 통치 체제라는 것을 이제 이재선 씨가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입막음 내지는 차단 내지는 제거 작전의 이 그림자가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자, 여기서 제가 잠깐만요. 지금 원희룡 후보님이 아주 중요한 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칠판에 쓰여 있는 것들이 성남의 밤 통치 체제랍니다. 네. 네. 성남의 밤 통치 체제. 그래서 그게 이재선 씨랑 형님이랑 김사랑 씨 역시 네. 정신병원에 감금당한. 네. 그래서 여기에 이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전, 그러니까 10년 전, 뭐 8년 전 이때부터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의 형님 되시는 지금 고인이 되신 이재선 그분이 회계사였기 때문에 이런 내막이 그분의 눈에는 그때부터 보였던 겁니다. 2012년에 이미 대장동, 유동규 이거를 계속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나쁜 짓을 꾸미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 재명아 너 그러면 안 된다. 네. 나중에 큰일 난다. 네. 하필은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냐. 예. 그게 바로 형님, 친형이 예. 하는 그 내용이 녹취록으로 지금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세에 등등한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네. 형님밖에 없는 거죠. 하니까 네. 그때는 이재선 씨가 이재명 시장은 아니 지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이재선 씨가 자꾸 이권에 개입하려 그래서 자기가 차단시키고 정신병으로 넣었다. 네. 거꾸로인 거죠. 거꾸로. 네. 그때 2012년에 녹취록에 유동규랑 대장동 개발 2억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네. 라고 이재선 씨가 얘기하는 그 육성이 지금 그대로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네. 이게 두 번째 점이고요. 네. 다음 그 이재명 세 번째 점인데 트위터에다가 네. 성남시는 네. 그 세금을 함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보도블록 가는 100만 원 예산도 시장 결제 없이면은 못 씁니다. 네. 라고 본인이 네. 트위터에다가 자랑하고 써놨어요. 네. 그리고 실제 그 성남시청 당시에 그 증언을 종합하면 네. 이재명 또는 정진상의 논의와 검토와 그 오케이 없이는 네. 하다못해 거기 들어가는 뭐 사무용품 하나 들어가는 것도 성남시정에 들어갈 수가 없고 네. 라는 그런 증언들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네. 이재명이 모든 이권과 업무 관계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본인이 말이 틀린 거죠. 나는 모른다. 음. 근데 자, 이 수익 몰아주기. 네. 그다음 여기에서 화천대유로 가는 과정에서 온갖 편법을 쓰면서 이 역할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이 과연 몰랐냐? 네. 난 이게 의혹의 핵심점이죠. 네. 자, 그래서 의혹의 점을 세 개를 했는데요. 네. 자, 화천대유라는 것은 결국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냐? 예. 한번 써봐 주실래요? 화천대유. 예, 비자금. 예. 화천대유 써 있는데. 아 여기다가. 예. 화천대유인데 예. 천화동에. 화천대유 제일 밑에요. 예. 제일 밑에 써줘. 제가 쓸게요. 예. 비자금. 비자금. 비자금이 출납 센터. 출납이라는 게 뭐냐면 비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센터가 화천대유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희룡 후보님이 지금 이 칠판에 써 있는 이 등장 인물들이 이른바 성남의 밤의 통치 체제였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화천대유 여기에 이 배당금 4천억, 그다음에 분양수익 4천억, 약 8천억의 돈이 여기에 이제 이미 가 있는 돈, 앞으로 갈 돈 다 포함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비자금 출납센터. 네. 네, 누구의 비자금입니까? 이걸 누구를 그러니까 우선 누구의냐를 그 이전에 네. 어디다 썼을까요? 어디다? 우선은 예.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서로 분배, 약탈품. 그리고 은행 강도하면은 범인들끼리 나누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나눈 게 뭐 남욱도 가져가고 정영학도 가져가고 뭐 지금 유동규는 700억을 내놔라고 했니 말았니 하고 또 여기에 입막음 내지는 기여된 사람들을 나중에 뭐 박영수 딸도 하고 박영수 아들도 어디 취직하고 그다음 뭐 곽상도 의원 아들도 뭐 50억 가져가고 뭐 쭉 권순일 월급 1,500만 원씩 받고 쭉 여기서 배분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배분 잔치가 부동산 개발 선수들 예. 이거는 오케이. 예. 그다음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여기입니다.
재판 거래 게이트로 연결된 김만배가 대표로 있는 사설 로펌. 누구 전용이냐? 명전용.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사설 로펌. 사설 로펌. 화천대유가 네. 사설 로펌 역할을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에서 2010년 출마하기 전부터 네. 음주운전, 검사 사칭 네. 이렇게 해서 이미 전과가 네. 많았고 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민노총, 남총련, 동부연합, 국제마피아파, 네. 조폭들하고 연결돼 가지고 거기에서 돈도 많이 벌고 막 구르고 밤에 성남의 밤의 세계의 일원이었어요. 네. 근데 막상 성남시장이 되고도 사건들이 많고 네. 워낙 재판들이 많으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측근들과 여기에서는 이재명 시장을 성남시장직을 지켜야 이 네. 이권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면 법조에 대한 포섭에 들어갑니다. 네. 포섭의 시발점은 고지한 변호사가 있는데요. 네. 중간에 진짜 선수 중에 선수를 만나게 돼요. 음. 바로 김만배 머니투데이 부국장인데요. 네. 이분은 20년 동안 법조 기자인데 법조 기사를 쓴 것보다는 대법관 또는 검찰총장 또는 네. 그게 될 만한 싹수가 있는 사람들을 네. 끈끈하게 밤에 관리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불렀더군요. 이 오른쪽에 있는 박영수, 권순희 이런 분들을 좋아하는 형님이라고 아, 형님. 표현했네. 형님 동생. 예. 예. 여기 SK대학교 동양철학과 84학번인데요. 예.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 관리하는 그래서 법조의 브로커 네. 중에 최거물인데 네. 기사를 잘 안 쓰던 사람이 2014년에 예. 이재명 지사 단독 인터뷰를 크게 냅니다. 그 법조 팀장이 왜 성남시장을 인터뷰를 하죠? 무슨 법률 문제로 한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예. 그때도 좀 의아스럽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어요. 대장동 냄새를 맡고 네. 자, 이 돈방석이 있으니까 네. 돈 나오는 구멍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저는 사설 로펌 설립 자금 네. 내지는 운영비로 썼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원 후보님, 네. 이 재판 거래라는 말은 대장동 게이트보다 훨씬 더 폭발성이 큰 말인데요. 이게 본질이에요. 네. 자, 이 재판 거래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권순일 이 대법관의 자, 그 그래서 선동에 따라서 네 번째 점 네. 권순일입니다. 근데 이 재판 거래는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단어 아닙니까? 의혹. 재판 거래 의혹이죠. 예.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을 8번을 찾아갔습니다. 아, 그건 왜 만났대요? 이발하러 갔대요? 대법원에 이발하러 갔다는데 네. 그러니까 그건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권순일이 왜 5대5로 갈려 있는 재판에서 네. 이재명 무죄 쪽으로 우겨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무죄 쪽으로 편을 들게 했는가? 그때 권순일 대법관이 그러니까 대법관 된 지가 가장 오래된 최고 선임자.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자 걸로 끝났으면 소신이었다. 예. 오케이. 예. 취직해가지고 예. 월급 1,500만 원 받고요. 네. 지금 50억 클럽에 과연 권순일 대법관이 들어있냐 아니냐라는 게 지금 또 그다음 포인트예요. 그런데 원 후보님 일반적으로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월급 1,500만 원이라고 그랬더니 전부 다 콧방귀 껴요. 가령 그러니까 이 초임 변호사의 봉급도 그만큼 된다. 근데 대법관을 했다는 사람이 1,500만 원이 말이 되느냐? 아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예. 한 역할이 뭐냐. 한 역할이 뭐냐? 예. 권순일은 자기는 아무 역할 안 했다. 예. 근데 1,500만 원 받고 그러면 뭔가 이미 한 거에 대한 보상이죠. 아, 그리고 사후 보상. 예. 그러면 이제 사후 수뢰죄가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재판 거래가 되는 거. 요게 네 번째 점이고요. 예. 점 지금 네 번째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 점. 이재명 지사가 예. 재판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그 호화 변호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변호사 비용. 예. 예. 근데 예. 재산이 늘었어요. 다 무료별로 받은 거 아닙니까? 무료벌림부터 주장하고 있죠. 예. 재판 비용. 근데 예. 보면 예. 돈이 좀 나올 큰 돈이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큰 돈은. 예예. 네. 비자금 출납센터 아. 랑 재판 거래에서는 네. 권순일에 대한 이것도 있지만 재판 비용 이것도 네. 이렇게 가니까 이건 한 몸으로 연결돼 있는 거다. 자, 이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대장동 부동산 개발 비리
네. 게이트입니다. 네. 또 하나는 권순일비를 비롯한 이재명의 재판에 대한 이걸 전부 빠져나가는 네. 재판 게이트입니다. 예. 두 개가 있는데 네. 자, 이 여기는 유동규가 핵심이고 여기는 김만배가 핵심이고요. 예. 쭉 이재명으로 연결되는 거를 지금 다 부인을 하고 있지만 네. 자, 이 대장동에 대한 이 8천억의 이권을 이 사람들에게 몰아주고 이거를 서로 관리하면서 쓰고 하는 거에는 모든 인허가 권한이 누구한테 있죠? 있었죠. 성남시장. 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를 만든 도시개발공사. 것조차도 이재명 지사가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모든 계약 조건과 여기에서 이 아파트에 대한 인허가권도 모두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써 있는 도시개발공사는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기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말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재명의 관여와 네. 파악 없이 됐다고요? 그러면 이재명은 둘 중에 하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는 완전히 허수아비 무능한 그런 시장이었거나 예. 아니면은 자 이거를 관여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거나 둘 중에 설계자였거나 근데 본인은 설계했다. 그리고 유동규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사람이다. 인정하다가 요즘 와서 말을 다 바꿨어요. 네. 예, 그래서 이게 한 축이고요. 또 한 축은 자, 이 돈이 쓰여진 법조의 모든 관계자들이 누구 사건과 관련이 있다? 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이슬람 종교가 있죠. 네. 하루에 5번 기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어디를 향해서 하죠? 그 메카가 있는 곳을 향해서 하죠. 예. 예. 이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그 나침반들이 네. 어디를 향해요? 메카를 저 북극을 향하죠. 네. 예. 그런데 예. 지금 이재명 지사는 메카와 북극은 없고 네. 왜 다 한쪽 방향으로 절하는지 왜 한쪽 방향으로 나침반이 서 있는지 그건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이제 포인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든 정황은 한 곳을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데 그 절의 방향에 앉아 있는 사람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자, 네. 그러면 네. 이게 결국은 자기는 손을 빼고 이제 제3자를 이용한 지능적인 이제 비자금 확보를 한 거냐? 네. 아니면 정말 무능하고 철저히 속은 거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네. 자 무능이어도 청와대는 가면 안 되는 거고요. 네. 비자금이어도 청와대는 가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어디를 가야 될까요? 예. 안양. 구치소 가야죠. 네. 대신 여기에서 핵심은 이거는 큰 그림이 이렇고 저는 제주도지사를 해본 입장에서 훤히 보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정보만 갖고도. 네. 그래서 이 점이 이전부터 지금 수사를 되고 있는데 네. 점 5개를 다 찍어야 예. 아니 요 하나만 찍어도 되는데 요게 찍히면 구치소로 가야 되는 게 온 국민이 지금의 이재명 지지자까지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냐? 네. 경찰은 이 화천대유에 부당한 수익 몰아주기가 있었다라는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수사를 안 했어요. 네. 검찰이 갑자기 왜 수사를 하느냐? 요 정영학이라는 회계사가 네. 서류는 자기가 다 작성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덤태기 쓰게 생겼거든. 네. 자기는 그 실행조의 실무자일 뿐인데 그래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무기징역 사느니 징역 1년만 살자 이래가지고 녹취록을 갖고 검찰에 자수를 했어요. 근데 자수하기 전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났다는 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뭐 뺨을 맞았다느니 네. 또는 얼음통으로 머리를 때렸는데 그걸 그렇죠. 맞았다느니 예.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 모멸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있지만 예. 아무튼 이게 이제는 아무리 가려도 이젠 가릴 수 없는 상황이 왔구나라고 그러면 내가 차라리 나부터 살자. 일단. 나라도 살자. 예. 그리고 내가 좀 가볍게 내가 받을 만큼만 받자. 네. 다 뒤집어 쓰지 말고. 예. 예. 이렇게 해서 자기는 피라미에 불과하고 이 몸통이 이재명이다, 유동규다 이걸 밝히기 위해서 네. 자수를 한 것 같은데 네. 검찰이 그러면 유동규라고 찍어줬으니까 핸드폰부터
압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핸드폰이 새 핸드폰을 던지고 헌 핸드폰 이런 증거물이 남아 있는 헌 핸드폰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검사들이 그걸 알고서도 안 가져갔다면서요 지금? 그것도 유동규 얘기지 예. 확인된 게 아니에요. 확인된 게 아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가서 네. 면담을 했다는 이야기. 아니 압수수색을 하면은 면담하고 압수수색합니까? 글쎄 요새 검찰이 뭐 예. 이렇게 2시간이나 만났다면서요? 그래서 요새 검찰은 뭐 압수수색 수사관들은 문 밖에 있어 하고 예. 검사 혼자 들어가 갖고 2시간 동안 무슨 얘기했을까요? 글쎄 이거 뭐 무슨 하늘나라 검찰이 와서 하는 모양이죠. 감출 거 있으면 감춰. 뭐 그래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눈사태처럼 자, 이 정영학부터 뚫리기 시작했는데 네. 일단 이게 전체가 눈사태가 일어나서 이재명의 이 가면과 이 의혹의 점들이 다 드러남으로써 국민들 앞에 이 앙상한 철골 구조를 다 보여줄 것인가. 근데 경찰 검찰은 이게 알고도 사실은 수사를 안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와의 시간 싸움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시간 과연 싸움이다. 예. 대선 지금 전에 예. 이게 다 밝혀질 거냐 아니면 이- 안 밝혀진 채로 대통령이 되거나 할 거냐. 성남의 밤에 검은 철골과 같았던 이 통치 체제 이것이 드러나느냐의 여부는 이제 시간 싸움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큰 삼각형을 예. 이재명과 이 측근 그룹, 예. 그다음 유동규를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공사와 예. 화천대유의 이 예. 비자금, 예. 여기는 돈을 만드는 데고요. 네. 돈을 쓰는 것은 재판과 그다음 정치 활동을 위해서 돈을 쓸 겁니다.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는 거, 여기에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입막음으로 다 돈 넣어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고리를 다 끊고 이제 처리가 돼 있는 이런 구조고 여기에서 핵심 의혹의 점이 수익을 왜 몰아줬냐. 여기부터 시작해서 측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의 지시와 승인 없이 이게 될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재명의 무죄 판결을 났던 권순일 재판, 그 밖에도 있었던 수많은 재판에 대한 재판 비용, 요 5가지의 점을 찍으면 이 사건은 건국 이래 최대 사건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네, 국민의힘. 네. 저기 우리 제작진이 이렇게 들어주셨는데요. 대장동 게이트의 일타 강사 원희룡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강의를 지금 한 20분, 30분 동안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이제 환하게 뭔가 좀 떠오르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유동규 어제 저녁 9시에 전격적으로 구속 수감이 되면서 오늘 아침에 키맨 열쇠 남자, 열쇠를 가졌다는 뜻이지요. 뭘 여느냐? 자물통을 엽니다. 자물통을. 이 자물통은 어디에 잠겨 있었느냐? 대장동 게이트라는 판도라 상자를 잠궈놨던 자물통인데 그 열쇠맨이 자물통을 드디어 열기 시작해서 정영학으로 시작된 그 열쇠가 유동규로 갔고 이제 유동규가 키맨이었으니 키맨 다음에는 설계자, 몸통, 윗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결고리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원희룡 전 제주지사 2번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한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저희들보다 월등하게 그런 이제 통찰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유혹을 제주지사 동안에 수없이 받으셨답니다. 뭐 당신 손에는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현금으로 100억을 줄 수 있으니 그냥 이런 인허가 걸리면은 왼쪽 눈만 잠깐 갖고 있어라. 이런 이제 유혹이었죠. 그런 경험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런 게 한눈에 들어오는데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것을 확실한 증거와 함께 밝혀야 되는 일은 검찰, 공수처 그리고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 특검이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일타 강사님이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이 지금 확실한 증거와 함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은 의혹, 어떤 부분은 정황 증거, 어떤 부분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확실한 얘기로 굳어지기 위해서는 검찰이 발바닥에 땀을 좀 내야 될 일인데 검찰이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절대 스스로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예. 우리 이 경선 캠프 내에 네. 이 대장동 특별팀을 만들어 가지고 아 참 그러셨다면서요? 예, 2010년부터 쭉 알고 있는 성남시 의원님들, 네. 그다음 성남시에 이 관계된 것들을 조각이라도 알고 있는 분들을 네. 그냥 우리가 요 조각을 맞추면 큰 예.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저희는 저희대로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나름대로는 정보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앞으로 검찰한테 그냥 맡겨놓고 우리가 쳐다보는 게 아니라 검찰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우리는 우리대로 맞춰가면서 이거를 대조시키고 국민의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이런 큰 그림을 이해하고 이렇게 이런 뻔한 그림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8천억이 이게 여기 화천대유에 들어간 사람들이 보십시오. 전부 이재명 재판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이 유동규랑 다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만 돼 있는데 이거를 뭐 모범적인 사업이었다고요? 이걸 전국에다 적용한다고요? 이런 식의 모델을 지금 전국에 적용하겠다는 게 이재명의 초기의 주장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의 그 이해를 다른 차원에서 돕기 위해서 제가 원희룡 일타 강사님께 원희룡 후보님께 질문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남의 밤 통치 체제에서 나쁜 사람 1위, 2위, 3위 누가 제일 나쁘고 두 번째 나쁜 사람, 세 번째 나쁜 사람 이재명 경기지사 이분만 빼고 1, 2, 3위를 찍으면 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네. 사실은 본질은 네. 이 무죄 재판을 때린 1등이 일로 가야 된다. 그 돈이 오고 가는 게 숱하게 있는 개발 사업이에요. 네. 이게 결국은 이재명의 무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법부의 이 농락과 이 지금 대선 후보로까지 나갈 수 있게 한 결정적인 저게 진실로 이제 증거와 함께 밝혀지게 되면은 네. 그거는 진짜 우리나라 대법원 네. 이 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그렇습니다. 흔들어버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 이쪽으로 타고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김만배와 권순일의 이 재판 거래 이것만 밝혀내도 요거는 이 전부 여기를 위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사실은 원희룡 후보님도 이 첫 번째 나쁜 남자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지목을 해주셨는데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지목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네. 지금 드러나진 않았는데 네. 여기 유동규 위에 있었던 저는 이 핵심 측근 그룹들이라고 봅니다. 좌진상이라는 말을 듣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워낙 변호사 베일에 시절에 깔려져 있는데요. 같은 사무장을 했다는. 네, 변호사 지금도 이재명 캠프의 부실장을 하고 있는.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주식을 불려준 장본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그러면 정진상 이재명 대선 캠프 비서실 부실장인 정진상.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네. 여기 연결하고 뭐 그 형님과 관계 다 있는 데에서 아무튼 그 가족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네. 여기서 가장 나는 소름이 끼치는 부분은 예. 사실은 이재선 이 사건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재선 김사랑. 네. 그러니까 자기랑 의견이 안 맞거나 자기한테 자기가 가는 길에 네. 걸림돌이 방해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네. 온갖 수단 방법을 안 거리고 제거하거나 거기에 타격을 입히거나 하는 그런 어떤 이 잔혹한 공격성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많이 들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그래서 지금 나쁜 사람 1번, 2번, 3번을 가려낸다고 했을 때 유동규나 남욱이나 정영학이나 이런 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는 전부 일단은 게임의 말들에 불과합니다. 예, 말들에 불과하고 그런데 이 세 번째 이재명 경기지사의 형님인 이재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그다음에 이제 고인이 됐는데 그런 자기네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가차없이 무슨 일이든 했던 익명으로 일단 남겨놓겠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네. 대법관, 측근, 네. 가족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말들이에요, 말들. 네. 자,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후보님, 원희룡 이 대장동 게이트 특별 강사, 일타 강사 이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 여러분 2만 명 넘게 실시간 접속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원희룡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저는 이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단편만 보면은 헷갈리고 네. 막 거꾸로 공격을 하거든요. 민주당 쪽.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곽상도 의원 나쁜 짓을 했죠. 네. 그 아들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기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말에 심부름을 한 거에 입막음용 보험을 일부 타간 사람인 거예요. 네. 거기 왜 끼어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그보다 큰 지금 덩치들 있죠. 큰 덩치들이 훨씬 많다.
우리는 작은 말들에 눈이 가려서는 안 된다. 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이름이 31살 곽병채 씨인데 그 사람이 기자한테 그랬죠. 그 설계자가 움직이는 대로 나는 왔다 갔다 하는 말에 불과하다. 그 설계자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의 직원이었었습니다.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31살 이 청년은 딸이 있는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화천대유에서 뭘 보고 온 걸까요? 그 사람이 눈으로 봤던 그 설계자들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그래서 자신을 장기의 졸에 비유했을까요? 뭘 보고 온 걸까요? 뭘 봤습니까? 그 사람은? 이 그림의 일부를 본 걸까요? 일부를 봤죠. 예. 그리고 이 부분, 이 모든 말들을 움직이는 예. 이 선을 본 거죠. 여기는 이재명 지사의 재산도 불려줬던 그러니까 화천대유에 그 청년이 6년을 있었기 때문에 볼 것은 웬만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눈치를 채는 거죠. 눈치를 여기는 채는 거다. 변호사 사무장 네. 그리고 재산 관리인 네. 재테크 재산 불려주는 역할 네. 그리고 남청년 민노총 다 연결하는데 역할 지금도 핵심 측근. 원 후보님, 이 단계에서 궁금한 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까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침묵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적폐니 뭐 부동산 투기니 뭐 다 때려잡겠다고 하다가 네. 여기에는 아무런 말을 안 하죠. 예. 선택적 침묵. 정의, 선택적 침묵. 자기 편은 네. 이 안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보다 훨씬 잔혹한 그리고 깜짝 충격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네.